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ERP 강의 중에서 1-4강 ERP 구축 성공 요인, 실패 요인,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제언, 그리고 구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방법은 시험 문제에 매번 나오는 거거든요. 구축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은 크게 지금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이 성공 요인하고 실패 요인은 이전에 했던 그 ERP 도입 효과 있었죠. 효과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그 고려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한번 나왔던 내용이라 그 내용을 갖다 한번 더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공 요인 한번 보겠습니다. 전사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쵸? ERP를 성공하게 하려면은 그 경영진뿐만 아니라 경영진 그 다음에 사원이 모두가 참여해야 되겠죠. 누구 하나가 참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과 지식을 구비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죠? 경험도 충분히 풍부하게 있어야 되고요. 관련 ERP에 대한 지식도 겸비를 한 인력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그 TF팀을 꾸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좀 우수한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우수한 ERP 패키지를 선정해야 된다. 우리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게 있었죠.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갖다가 적용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인데 그 처음에 ERP가 도입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계속적으로 꾸준히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될 수 있고 기존의 내용에서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꾸준히 교육 훈련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 실패 요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1990년대쯤 ERP가 처음 도입됐을 때 컴퓨터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지금보다. 그러다 보니까 ERP를 도입했어도 이를 커버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가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사원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용자 능력도 부족하면 안 돼요. 이 두 개는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ERP 부서, ERP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집어넣어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관심 부족. 아까 위에서 나왔었죠. 전사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ERP 구축을 성공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실패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에서 도입을 했다가 지금 아래와 같은 실패 요인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수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ERP 성공을 위한 제언입니다. 자, 볼까요?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하지 말아라. 그쵸? 현재 업무 방식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현재 업무 방식은 수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작업. 수기작업. 그 문서를 갖다가 손으로 타이핑 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썼던 옛날 수작업을 얘기합니다. 이 업무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ERP가 도입되더라도 두 개의 트랙으로 가는 거죠. 전산과 수작업이. 그러면 이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결국은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마라 라는 건데 업무의 성과 효과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기간 위주로 전체 프로세스를 구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하고는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거랑 단기 효과랑은 틀린 거거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가시적과 단기 효과를 서로 바꿔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T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말아라. 얘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IT라는 건 뭐냐면 프로세스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류, 생산, 인사, 회계 네 가지 부분을 개발을 하는데 즉 이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좀 약간 접근이 어려운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이거는 우리가 개발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가능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에 맞춰서 그래요? 그러면 이건 개발 못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빼고 이거 구하기 쉬운 것만 위주로 많이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ERP라는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긋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T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라? 그쵸? IT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실무에 맞게, 기능적에 맞게 추진을 해라. IT 중심으로 추진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해라.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라는 건 뭐냐면 커스터마이징은 고객 맞춤화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게 프로세스를 늘려줄게, 우리의 회사의 입김에 맞게 좀 프로그램을 갖다 변형시켜 줄게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비용과 그 다음에 연계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효율이 나중에는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좀 적게 가져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업무를 갖다가 기능적으로 업무 단위로 추진하지 말아라. 지금 ERP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통합이라는 용어입니다. 통합. 즉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세스는 우리 회사 모든 자원을 갖다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업무 단위로 추진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전의 과거의 모습처럼 단위별로 기능별로 나눠서 추진하겠다 이 얘기죠.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BPR. BPR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업무 표준화를 실행을 하면 컴퓨터화가 된다 했죠. 컴퓨터를 적용하면서 수작업으로 했던 내용이 뭐가 된다? 그죠? 컴퓨터가 된다. 컴퓨터 작업이 된다. 컴퓨터 작업이 되고 나면 업무에 대한 재설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때 동시 또는 이전에 진행이 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선행 또는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BPR은 어떻게 한다? 후에 진행한다. ERP 도입 후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서가 이미 조정이 되어 있어야만 ERP를 반영을 시키는데 이미 ERP는 다 들어와 버리고 그제서야 늦게 야 우리 부서 조정하자 하고서 막 그때 움직여봤자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ERP 구축 방법입니다. 제가 계속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약간 그림을 떠왔는데요. 이 내용은 모든 ERP 교재에 다 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암기 코드가 있었냐면 개, 축, 현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왔었고요. 심지어 요 문구 자체가 시험 문제였어요. 이렇게도 물어봤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보시면 분석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as is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현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점.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점. 이거는 초창기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TF팀을 결성한다. 자, ERP를 도입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시행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 즉 특수임무 전담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현재 업무 및 시스템 문제점 파악해야 된다. 같은 거죠. 문제점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표와 범위를 설정한다. 비전을 도출한다. 그 다음에 현업의 요구 분석한다. 얘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시스템 설치. 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스템 설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패키지 설치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듈 조합. 그리고 나선 이제 데이터 전환, 시스템 평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적인 모습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은 꾸준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은 꾸준히 들어가 있다. 즉 구축 방법의 4가지 구축 절차에도 교육을 언제 하고 언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
자, 여러분 설계 단계를 진행할 때 to-be 프로세스를 도출해야 돼요. 그러면 현 문제점을 도출했으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게 to-be 프로세스입니다. 자,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게 개선 방안, 개선 대책이라 하죠. 그래서 결국엔 문제점을 찾아서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ERP 시스템과 기존의 프로세스 간의 차이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to-be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갭 분석을 갖다가 하고 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이 차이에서.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즉 기존의 프로세스와 도입해야 될 프로세스 간의 문제점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의 공간이 차이가 이만큼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데 커스터마이징은 언제 한다? 설계 단계에서 한다는 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 커스터마이징을 갖다가 분석 단계에 넣었다가 구축 단계에 넣었다가 구현 단계에 넣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문제 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파라미터는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축입니다. 구축 단계에서는 이전의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즉 검증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검증. 우리가 문제점을 찾았고 분석했고 이에 대해서 보완했고 그러면 그에 대한 만들었으니까 검증을 해야 되겠죠. 분석 및 설계 이 단계에서는 핵심 업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재설계 결과까지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모듈을 조합하고 개발된 거에 대해 모듈을 조합하고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테스트.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런 밑에 있는 추가 개발 또는 나중에 이 기능을 갖다가 더 우리가 보완할게 이런 수정 기능을 확정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페이스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인터페이스 확인해 보고 마지막에 또 교육이 들어가죠. 자, 마지막 구현 단계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기에 앞서서 시범 운영이죠. 시범 운영. 시범 운용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시범 운용. 자, 시범 운용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 이를 보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ERP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기존에 수작업했던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ERP로 전산화를 해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ERP 팀으로 입사를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전화가 왔었어요. 한번. ERP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재고 자산들이 다 나중에 그 프로세스가 밑에 형성이 되고 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꼼꼼하게 깐깐하게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이템이 6,000개야. 6,000개. 6,000개를 다 입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6,000개를 어떻게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게 없냐라고 물어봐서 예, 하나씩 꼼꼼하게 잘 입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지금 ERP가 좀 패키지가 좀 개발이 되고 좋아져서 그런데 초창기에는 수작업으로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더 꼼꼼하고 깐깐하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지보수, 향후 일정을 수립합니다. 자, ERP가 개발이 됐다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중간중간에 뭐 우리 외부 환경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듈이 또 필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메뉴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개발사와 함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및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일정을 잡아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교육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본 구축 방법이 석, 개, 축, 현이라는 이 네 단계를 거쳐서 구축이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구축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앞에 성공을 위한 체험,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요인이 이미 언급은 됐지만 그래서 오늘 강의 포인트는 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거의 무조건 ERP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시겠죠? 마무리 짓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총 2급에서는
그 이론 문제가 20문제가 나와요. 20문제. 20문제고 얘가 곱하기 5점을 하면 100점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ERP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오냐? ERP 문제는 여러분들 이 네 문제가 나와요. 네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얼마야? 20점이죠. 20점. 자, 우리 이 이론 문제에서 그 합격을 하려면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60점 이상. 과락은 그죠.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자, 8개 이상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점이 12개 이상이 돼야만 합격선이라는 얘기예요. 합격선. 그런데 ERP 문제가 20점이에요. 20점. 그러면 우리는 몇 점만 더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40점만 더 맞으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ERP 문제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나와요. 뭐 구축 방법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입 절차 주의해서 보세요. 그리고 BPR 계속 강조하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이라든가 사이클 타임 등등등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에서 문제 은행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ERP 문제는 쉽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또 뒤에서 우리 물류도 마찬가지, 제가 생산도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인사도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회계를 제외한, 회계는 왜 안 하냐? 회계는 전산회계 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굳이 회계를 갖다가 취득 안 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류, 생산, 인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이 앞에 ERP 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똑같이 20문제 중에서 4문제는 똑같이 ERP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한 번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16문제들만 공부해가지고 그 안에서 60점을 맞으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보다는 실기가 훨씬 더 쉽다. 실기는 다들 컴퓨터를 잘 다루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 ERP 강의는 한 2번만 더 하면 끝나요. 이 안에서 4문제가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이 몇 번만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문제도 제가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몇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보면 이거구나 하고 바로바로 찍어서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물류, 그 다음에 생산, 인사도 마찬가지 과목을 들어가서도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해드리면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